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지지보를 ANSYS Static Structural Analysis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하기에 앞서 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에는 정정보와 부정정보로 크게 나눠지게 되고, 이러한 정정보에는 Simply Supported Beam, 즉 단순 지지보, 그리고 행잉 빔, 즉 어떤 돌출보, 즉 이러한 서포트 부분에 이러한 식으로 빔이 돌출이 된 돌출보, 그리고 컨틸레버 빔, 즉 외팔보가 있으며, 부정정보에는 컨티뉴어스 빔, 그리고 한쪽은 이러한 식으로 외팔보의 형식으로 고정이 되어지고, 이제 한쪽은 이러한 롤러 서포트가 지지가 된, 즉 이러한 외팔보와 이러한 단순 지지보가 결합이 된 이러한 보가 있고, 또한 양쪽이 이러한 식으로 픽스드가 된 픽스드 빔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Simply Supported Beam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것이고, 일단 우리가 빔을 해석을 할 때는 구속 조건을 이러한 서포트 부분에 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일단 컨틸레버 빔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픽스드 서포트를 조건을 부여를 해주면 되고, 나머지 보들도 서포트가 이러한 핀 서포트나 롤러 서포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랫 부분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볼을 고정을 하는 이쪽 부분에 고정을 하는 형상이 나타내어진 것이 되겠고, 이때 롤러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는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슬롯을 뚫어서 앙카볼트로 고정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식으로 실제로 진짜로 롤러가 설치가 된 보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롤러 서포트로 적용을 해주면 되고, 롤러 서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을 부여를 해줄 때 2차원인 경우라면 이러한 수직한 방향으로만 구속을 해주면 되는데, 3차원으로 가면 이쪽으로도, 입체로 보면 이쪽으로도 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구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쪽 부분은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핀 서포트나 혹은 픽스드 서포트가 들어가지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러한 기호는 이러한 식의 핀 서포트가 되어야 하지만, 다음에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칼럼에 실제로 빔이 어떤 이러한 핀으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볼팅이라든지 혹은 리베팅으로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어떤 이러한 외팔보와 다른 픽스드 서포트라고 보기보다는 핀 서포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NCS에서는 한쪽은 반드시 픽스드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핀 서포트가 아니라 픽스드 서포트로 한쪽은 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석에서 해석을 할 단순 지지보 형상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일단 전체 보의 길이는 9m로 되어져 있고, 6m까지 20kNm/m라는 이러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집중 하중으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집중 하중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20kN에다가 6m를 곱해주면 이제 120kN이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 작용점은 이러한 그 분포 하중에 있어서 이 도형의 그 도심점에, 즉 이러한 3m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해석에서는 이러한 그 하중을 이제 집중 하중으로도 적용을 해보고, 또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분포 하중으로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ic Structural Analysis 시스템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넘어가고 지오메트리에서 그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XY 플레인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누르셔도 되고 그냥 바로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하중을,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도 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컨스트럭션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점을 3개를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 점을 찍어서 라인을 2개를 작성을 해주고, 이제 디멘전스 부분에 가서 일단 치수는 2개를 뽑은 다음에 디테일스 뷰에서 H1의 값은 3m로 적용해주고 H2는 6m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해서 이제 스케치를 생성을 하고, 다시 이제 컨셉 부분에 가서 이 스케치로부터 이제 라인을 작성하겠다는 Lines from Sketches를 클릭을 해서 이 라인과 컨트롤을 누르고 이 라인을 2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Apply를 클릭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해서 이제 라인 바디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러한 그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섹션을 그 단면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렉탱귤러를 선택을 해주고, 이러한 사각 단면 형상을 일단 B는 0.1,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그 굽힘 응력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들은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1을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은 단면 형상이 되게 되고, 0.2보다는 0.15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해서 크로스 섹션을 하나 생성을 하고, 다시 라인 바디에서 크로스 섹션을 앞서 생성한 그 렉트 1을 선택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해석 환경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 부분에 가서 일단 메시를 제너레이트를 시키고, 다시 사이징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일단
지오메트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고, 타입은 넘버 오브 디비전스를 선택한 다음에 1m 단위로 그 메시를 이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9를 입력한 다음에 다시 제너레이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m 단위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사이징을 하나 추가를 하고 첫 번째 부분만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디비전스를 선택한 다음에 3으로 제너레이트를 시켜주고 다시 사이징을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라인을 선택하고 디비전스를 선택한 다음에 6을 입력하고 제너레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m 단위로 엘리먼트가 쪼개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일단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서 크로스 섹션 부분에 형상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단면의 형상이 지금 물론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XY 축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을 이제 볼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형상보다는 이제 이 H 부분의 형상이 이러한 식의 직사각형으로 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시 디자인 모델로로 가서 형상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로스 섹션 부분에서 이 값을 0.1로 줬었고 0.15로 줬었는데 반대로 이쪽이 0.15로 주고 이쪽을 0.1로 준 다음에 일단 제너레이트를 한번 클릭을 하고 이 지오메트리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지오메트리 from source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형상이 이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 그 단면에 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잠깐 다시 치수를 단면의 치수를 수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일단 크로스 섹션 부분은 해제를 하고 다시 엔바이러먼트로 돌아가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그 픽스드 서포트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 롤러 서포트,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하중이 이제 부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픽스드 조건 하나 추가를 하고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이 점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해준 다음에 그 X축으로는 이제 이동이 자유롭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점은 이 점을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른 다음에 일단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그 Y축 방향으로 120kN이니까 그 12만 뉴턴을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부분에 가서는 일단 디포메이션을 디렉션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제 빔 리절트 부분에 가서 밴딩 모멘트와 시어 포스를 추가를 해서 일단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탈 시어 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그 형상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실제 스케일은 우리가 그 변형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과도한 스케일을 일단 오토 스케일은 이제 이러한 식의 그 배수가 주어졌는데 일단 두 번째 스케일로 적용을 해주고 그 벡터도 표시를 해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이쪽 부분에는 이제 1점 약 그 1뉴턴에 1뉴턴이 아니고 이제 그 10의 5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10만 뉴턴의 그 전단력이 이제 이쪽 부분에는 부과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쪽 부분은 그 이 값이 지금 17,842 뉴턴이 이쪽 부분에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일단 축은 Y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만 다시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 변형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가장 많이 그 처진 부분이 밀리미터 단위로 아래 방향으로 0.39538mm가 아래쪽으로 처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밴딩 토탈 밴딩 모멘트도 다음과 같이 이제 최대와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그 서포트 부분에 그 반력을 확인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이쪽 그 솔루션 부분에 추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스도 이쪽 부분에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폴스 리액션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Y축 방향으로만 하중이 이제 이쪽으로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Y축 방향의 반력을 이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의 반력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Y축 방향으로 반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솔루션 부분에 돌아가서 그 노드를 선택을 하고, 만일에 이쪽 부분의 노드점에 어떤 실제로 계산은 이러한 노드점에서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드점에 어떤 계산값을 알고 싶다 하시면 이 노드점에 어떤 디렉셔널 디포메이션 값을 알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한 다음에 해석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노드점에 대한 디포메이션 값을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Y축으로 바꿔주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 노드점에 대한 디포메이션이라든지 혹은 다시 이제 뭐 이쪽의 노드에 어떤 빔 리절트, 저 어떤 뭐 밴딩 모멘트라든지 시어 포스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러한 것을 또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포 하중을 이제 집중 하중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분포 하중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했던 결과들을 모두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에서 일단 하중 조건은 삭제를 하였고 이러한 구속 조건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사이징을 부여했던 이유가 이제 1m 단위로 우리가 하중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식으로 메쉬를 나누었던 것이고, 메쉬가 아니라 라인으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분할을 했던 것이고, 일단 문제상에서 이제 6m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픽스드 서포트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라인 프레셔를 하나 추가를 하고 이 부분을 이 라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고 이 부분도 이제 컴포넌트로 해서 이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 뉴턴을 이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부분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밴딩 모멘트와 시어 포스 그리고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추가를 하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어 포스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벡터의 크기를 유니폼이 아니라 프로포셔널로 바꾸고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전단력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실제 이제 이러한 책에 나온 이 값과 이러한 선도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크로스 섹션에 따라서, 이제 이 크로스 섹션의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전단력이나 굽힘 모멘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앞서 살펴본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이러한 라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반력을 계산하고 모멘트 선도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떤 선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제 크로스 섹션이 들어가지게 되면 이제 실제 그 책에서 그 보았던 그러한 문제와 다른 이러한 분포도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 섹션 부분의 그 단면적의 크기를 이제 변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단면적이 점점 그, 그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값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굽힘 모멘트도 실제로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시어 모멘트 다이아그램으로 그 선도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NCS 그 스태틱 스트럭처에서 이 라인 바디는 이 선도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입체로 이제 그 3D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밴딩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벡터 표시를 설정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모멘트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은 그 회전하는 그 방향의 그 직각인 그 방향을 그 방향으로 그 방향 벡터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를 선택을 하고 프로포셔널로 보면 이러한 식의 어떤 그 굽힘 선도와 비슷한 형태의 그 벡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러한 빔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굳이 이 워크벤치보다는 그 NCS 그 미케니컬 APDL이 조금 더 그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빔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툴을 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